자, 신기하고 알찬 체육의 정보통. 나의 몸은 내가 책임진다. 체육의 신, 체육교사 유현호입니다. 선생님과 함께 재밌는 체육 이론 배워보도록 합시다. 여러분이 궁금해할 만한 걸로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니, 왜 쟤는 나랑 똑같이 밥 먹는데 살이 안 찌는 거지? 이해할 수가 없네. 왜 쟤는 저렇게 많이 먹는데 왜 그렇게 말랐어? 이런 친구들 많이 있지 않아요? 그리고 나는 엄청 운동하고 조금만 먹어도 왜 살이 잘 안 빠지지? 라는 학생도 있을 것 같고, 다이어트를 정말 열심히 해서 성공했는데 금방 원래 체중으로 돌아가는 요요가 왜 생기는 걸까요? 억울해 푸네, 알려주세요. 이런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궁금하죠? 선생님과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해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기초 대사량이 높으면은 요요도 잘 안 오고 많이 먹어도 살이 그렇게 잘 찌지 않는 체질로 바뀝니다. 그리고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숨만 쉬어도 살이 쭉쭉 빠집니다. 기초 대사량이 뭘까요? 궁금하죠? 선생님과 같이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이거는 다 알 거예요. 소비 에너지와 섭취 에너지. 소비 에너지가 섭취 에너지보다 많으면은 체중이 감소한다. 잘 알고 계시죠? 자, 소비 에너지보다 섭취 에너지가 많다. 쉽게 말해서 많이 먹으면 체중이 증가한다. 이거는 다 초등학생도 아는 사실일 거예요. 자, 기초 대사량이란 신체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의 양이라고 합니다. 조금 어렵다고요? 그러면 쉽게 설명해서 여러분이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숨만 쉬고 있을 때 이때 에너지를 쓰죠? 그게 기초 대사량이라고 해요. 여러분이 지금 36.5도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쓰고 지금 숨 쉬고 있죠? 네, 그것도 에너지를 쓰고 지금 심장이 계속 콩닥콩닥 하죠? 다리나 팔로 혈액이 계속 돌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이거 PPT 보면서 눈알 굴리고 머리를 쓰겠죠? 듣고, 그리고 지금 앉아서 근육의 자세 유지하는 것도 다 에너지가 쓰여요. 신기하죠? 그리고 성별, 연령, 체중, 유전 등에 의해서 다양하게 개인차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기초대사량을 어떻게 구하죠? 라는 학생이 있겠죠? 그러면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알아볼까요? 1kg당 1시간에 남자는 1칼로리로 계산하고 여자는 0.9칼로리로 계산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중학교 2학년 남학생이 60kg라고 쳐요. 그러면은 하루 곱하기 1칼로리 하면은 1440칼로리. 이게 여러분이 가만히 숨만 쉬고 가만히 있어도 요만큼 칼로리가 소모가 된다는 뜻이에요. 여학생도 마찬가지죠. 이해되셨나요? 더 기초대사량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인바디라고 하는데 그 근처에 보건소 가시면은 건강체력 이렇게 검사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 가서 무료 측정을 할 수 있어요. 보건소에 꼭 가보세요. 그럼 인바디 이렇게 종이를 나눠줄 거예요. 여기에 보시면은 기초대사량 이렇게 나오죠. 이게 그나마 객관적으로 공신력 있는 지표라고 해요. 매우 정확하진 않지만요. 이걸로 꼭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체중, 골격근량, 체지방량, 제지방량 이렇게 있는데, 자, 표준이 여기 있죠. 체중은 보통이지만 지금 근육량이 굉장히 없죠. 그리고 체지방이 거의 표준 이상으로 다가가고 있죠. 이거 아마 여성 여학생이 한 것 같은데, 근육량이 별로 없다는 것은 기초대사량이 낮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활동대사량이란, 기초대사량 말도 어려운데 활동대사량 말도 배워야 하나요? 라고 하는 학생이 있는데 이것도 꼭 알아야 됩니다. 일상생활에서 활동을 하면서 소모되는 에너지의 양이라고 해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하는 활동, 학교 등교하기, 뭐 계단 걷기, 운동하기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움직여서 하는 활동 대사량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 책상, 뭐 TV 시청 이렇게 거의 움직이지 않는 것들이 20에서 40 정도 에너지를 쓰고, 기초 대사량 기준입니다. 빨래, 뭐 청소, 걷기 이런 게 55에서 65%, 자전거 뭐 이렇게 계단 오르기 등등이 70에서 75. 여러분이 좀 빡시게 열심히 운동할 경우에 뭐 농구, 축구 이런 것들 80에서 100%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신체 활동 피라미드 표가 있는데 꼭대기로 올라갈수록 안 좋은 거예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기 있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평상시에 좀 많이 움직이셔야 돼요. 알았죠? 자, 그럼 계산하는 방법 한번 알아볼까요? 자, 65kg 남학생이 책상에서 공부를 하고 눕방 열심히 누웠죠. 스마트폰 하고. 그러면 가만히 있어서 에너지를 별로 소모를 하지 않을 거예요. 자, 기초대사량 한번 측정해볼까요? 65kg 곱하기 24 곱하기 1칼로리. 그러면 1560칼로리라는 기초대사량이 나왔어요. 그쵸? 자, 활동대사량이에요. 1560칼로리 곱하기 0.3. 이것은 아까 전 PPT에서 책상, TV, 눕기 이런 것은 20에서 40이라고 했죠. 그래서 한 30으로 선생님이 대략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468칼로리밖에 소모를 안 했죠. 총 활동량은 1560, 468 더하면은 2028이라는 총 활동량의 칼로리가 나와요. 아, 선생님 무슨 수학도 아니고 이거 왜 하고 있는 거예요? 라고 하는 학생이 있는데 점점 배울수록 신기할 겁니다. 더 집중해 볼까요? 자, 계산하는 방법 한번 알아볼게요. 아까 전에 나온 결과값이 이거였죠. 2028 기초대사량과 활동대사량을 합친 비율이라고 했어요. 자, 총 활동량이 밥보다 많았다. 그럼 체중이 감소하겠고, 총 활동량이 밥보다 적었다. 그러면은 체중 증가. 지금 아마 여러분들이 체중이 열심히 증가하고 있을 거예요. 밥 많이 먹고. 그렇죠? 그리고 비슷하면은 유지가 된다. 그래서 아하, 2028 칼로리 아까 총 활동량보다 덜 먹으면 빠지겠군. 좋아.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럼 궁금해. 아니 선생님, 제가 먹는 음식이 몇 칼로리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거 언제 다 계산하고 있어요. 아, 귀찮게. 어떻게 하라는 거야 대체? 궁금하죠? 안 궁금한 학생도 있을 것 같은데 궁금할 거라 생각합니다. 네이버에 건강계산기라고 치세요. 그러면 이렇게 웹사이트가 바로 나올 거예요. 도봉건강이음터라는 곳에서 만든 것 같아요. 자, 여기에 기초대사량 계산기가 있어요. 들어가면은. 그래서 요거 클릭하면은 이렇게 입력하는 거 있어요. 선생님은 나이 31살에 신장 175, 아이고 공개돼 버렸네. 체중 81kg 이거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딱 누르잖아요. 그럼 기초대사량이 이렇게 떠요. 이게 선생님의 기초대사량인 거죠. 아니면 인바디로 측정을 해봐도 되고요. 그게 더 정확해요. 근육량하고 수분량으로 이렇게 확인을 해갖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정확해요. 인바디를 추천합니다. 이거는 신장, 키, 나이, 신장, 체중 이거 3개로밖에 측정하지 않는 거라 그렇게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영양 계산기인데 아니 밥 먹은 거를 어떻게 다 알고 있어요 하는데 여기에 다 있어요. 한식, 중식, 일식, 분식 여기 내려보면은 더 있으니까 이 영양 파트에 들어가서 보통 여러분이 라면을 자주 먹잖아요. 그래서 한번 해봤습니다. 라면이 1인분에 525칼로리, 쌀밥이 313칼로리. 그러면 총 838칼로리가 나왔죠. 한 끼 먹는데 한 끼. 그렇죠? 자, 그러면 라면 한 끼가 라밥 한 끼가 이렇게 되고 예를 들어 가장 안 좋지만 쉽게 설명해서 라면 밥을 선생님이 예시를 든 거예요. 이거를 아침, 점심, 저녁 3번 다 먹었다. 2514칼로리가 나오죠. 자, 아까 전에 총 활동량 65kg짜리 남학생이
이렇게 나왔었죠. 이 기록 기억나시나요? 그러면은 라면 라반 먹은 칼로리랑 이거를 빼면은 요만큼 잉여 생산물이 나온 거죠. 초과 칼로리. 그럼 하루에 요만큼 살이 디룩디룩 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니 왜 이렇게 칼로리만 계산하고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라고 의문을 가진 학생이 있을 것 같아요. 자, 3대 영양소입니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렇게 세 가지 3대 영양소 알죠? 1g에 4칼로리. 근데 지방이 1g에 9칼로리예요. 엄청 높죠? 그러면은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은 지방 1kg는 9,000칼로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9,000칼로리. 어마어마한 수치죠? 자, 아까 라면 밥만 먹을 때 요 칼로리였죠? 하루에 이렇게 남는다고 했죠? 근데 이게 19일 동안 계속 라면밥 이것만 먹으면은 약 이렇게 돼요. 그러면 19일 만에 1kg가 찌는 거죠. 아니 선생님 19일 만에 1kg는 뭐 괜찮네 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이 이것만 먹나요? 뭐 커피도 먹고 뭐야 간식, 과자 이런 것들은 칼로리가 어마어마하거든요. 햄버거 하나에 한 500칼로리씩 하고요. 진짜 시간 문제입니다. 자, 전 슬라이드까지는 운동이 아닌 책상에서 가만히 앉아있거나 눕방 찍었을 때는 살이 좀 쪘었죠? 이번에는 운동한 거 한번 알아보도록 해요. 65kg 남학생이 축구를 했어요. 그럼 기초대사량이 65 곱하기 이렇게 하면은 1560칼로리라는 기초대사량이 나왔어요. 자, 활동대사량은 아까 0.80 요거를 곱해주면은 이렇게 격렬하게 축구한 것은 80%라고 계산을 임의로 했습니다. 1248칼로리예요. 그럼 다 더하면은 2880칼로리가 되겠죠? 자, 계산해볼까요? 라면에 라밥 먹은 게 삼시세끼 먹으면 2514칼로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총 활동량 2880. 이것은 아까 축구를 했을 경우를 말하죠. 자, 그러면 라면 먹은 거, 운동했었던 거 하면은 마이너스 306칼로리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하루에 약 마이너스 306칼로리가 나와요. 살이 빠지는 거죠. 자, 아까 지방이 1kg당 9,000칼로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라밥만 삼시세끼 먹었을 때 30일 동안 이렇게 먹었다고 쳤을 때 마이너스 306칼로리를 하면은 이만큼 나오죠. 그래서 즉 30일 동안 밥을 먹으면은 지방 1kg이 삭제가 된다는 거예요. 단 축구라는 운동을 했을 경우 진짜 살 빼기 쉽지 않죠. 자, 결론입니다. 살 찌우는 것은 쉬우나 빼는 것은 어렵다라는 결론이 나왔네요. 그리고 평상시에 좀 몸 관리를 잘해서 건강한 나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너무 무리한 다이어트 하는 학생들 있죠? 탄수화물 잘 안 먹고 지방 관련된 거 아예 안 먹고 기초대사량만큼보다 더 안 먹는 학생들이 있는데 정말 큰일 납니다. 그리고 너무 무리한 운동도 금물이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초대사량을 높여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좀 수학적으로 해본 것 같아요. 머리가 좀 아프실지 몰라도 이렇게 뭔가 체감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근육 운동을 해서 기초대사량을 높이는 것이 필요해요. 근육 운동은 보통 팔굽혀펴기나 스쿼트나 그런 부하를 줄 수 있는 운동이 좋아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기초대사량을 선생님이 차로 좀 비유를 해봤어요. 기초대사량은 가만히 숨만 쉬고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빠지는 에너지라고 했죠. 이게 자동차의 공회전이라고 선생님은 비유를 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에너지를 쓰긴 쓰잖아요. 그쵸? 그리고
활동 대사량, 여러분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움직이는 것, 운동도 포함이고 빨래하기나 걷기나 계단 오르기 등 그런 것들이 활동 대사량이라고 했어요. 그것은 주행 중인 차량이라고 비유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소형 자동차, 마티즈, 레이, 이런 소형 자동차들은 기초 대사량이 낮고 연료 소모가 굉장히 적죠. 연료 소모가 적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운동 측면에서는. 스포츠카는 뭐다? 기초 대사량이 굉장히 높고 연료 소모가 많다. 연료 소모가 많다는 것은 지방을 많이 태울 수 있다는 거죠. 에너지를 많이 쓸 수 있어서 건강한 몸으로 만들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건강하고 멋진 몸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에 가서 기초 대사량을 한번 측정을 해보시고 아까 알려준 건강 계산기 있죠? 거기 한번 들어가서 하루의 식습관을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그래서 내가 몇 칼로리를 먹는지 그런 걸 좀 꼼꼼하게 따져보면은 확실히 살 빼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 살만 뺀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근력 운동과 함께 병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